안녕하세요. 닉스TV의 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올린 P&ID 이제 관련 영상, 그 설명한 영상을 보시고 질문이 있어서 이메일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P&ID랑은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 제 영상을 꾸준히 이렇게 봐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로 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말로 하는 게 이해도 쉽게 설명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쓰는 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였냐면요. 안전 밸브 관련하여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처음 봐요. 그냥 이 한글로 된 거를 예전에도 봤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조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해당 그 안전 밸브 전단에 차단 밸브 설치를 금지하여 언제든지 압력 방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서 6가지의 경우에 한정하여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중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해당 밸브가 아니더라도 압력 방출을 위한 우회로가 있다는 점에서 근데 5번에 열팽창에 의한 압력 상승을 대비하여 설치한 안전 밸브 전단에 차단 밸브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압력 방출을 위한 별다른 우회로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줬는데 일단은 이걸 보고 차단 밸브가 뭐지?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에서 차단 밸브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아이솔레이션 밸브라든지 블락 밸브라고 했지 차단 밸브라고 해가지고 이 셧다운 밸브를 말하는 건가? 갖고 헷갈렸거든요. 근데 차단 밸브가 아이솔레이션 밸브라든지 블락 밸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 영어로 그러니까 제가 자랑이 아니라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읽어볼게요. 이 사업주는 안전 밸브, 세이프티 밸브죠. PSV나 아니면 Thermal Relief Valve, TSV, 전단 후단에 차단 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인접한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 이것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인접한 화학 설비 및 부속 설비가 뭐지? 네, 안전 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 연결 배관에 차단 밸브가 없는. 아까 이거를 계속 읽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잠깐만. 인접한 화학 설비 및 한글이 더 어려운 것 같다. 안전 밸브의 배출 용량의 2분의 이거는 뭐 이해가 됐고 화학 설비 및 화학 설비가 이퀴먼트를 말하는 거겠죠? 그 부속 설비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라 하면은 뭐 인스트루멘테이션을 말하는 건가요? 하여튼 뭐 이게 어디 그 정의가 나와 있겠죠. 화학 설비라 하면 뭐 정의를 써줘야 되겠죠. 이 법규에 갖고 제가 이 법규를 다 모르기 때문에 요거만 봐서는 그 화학 설비는 뭐고 그 부속 설비는 뭔지에 대한 걸 잘 몰라가지고 안전 밸브 등이 복수 방식으로 그러니까 복수 방식은 뭘 말하는 거지? 복수 방식은 스페어 PSV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멀티플 PSV를 말하는 건지도 이게 그 한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참 헷갈렸어요. 근데 이 그림으로 보면 복수 방식은 스페어 PSV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닌데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오케이. 하여튼 이 열팽창에 의해 상층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 밸브가 설치된 경우 요 5번이 그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글이 되게 위대한 언어라고 하고 이 한글을 되게 자부심이 있지만은 이 특히나 오일앤가스 엔지니어링에서만큼은 그 한글로 낸 자료를 굉장히 좀 약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제 개인적입니다. 왜냐면 신뢰 안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한글로 된 것이 어떠한 한국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외국에서 미국이라든지 주로 미국이겠죠. 미국의 어떤 스펙, API라든지 아스메 코드를 그대로 번역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신입사원 이제 한글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게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거 그 어디 스펙이랑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번역만 한 거야. 와, 이거 뭐야? 그럼 이거 우리 선배가 직접 쓴 게 아니라 그냥 번역만 한 거였네? 이렇게 하면서 되게 실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아, 이것도 혹시 한국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단순히 외국의 어떤 유명한 EPC라든지 유명한 엔드 유저의 스펙을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닐까라고 하면은 거의 다가 그냥 번역한 경우가 많아요. 웃긴 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번역했으면 여기다가 출처를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저작권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출처가 없는 게 좀 답답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왔을까? 분명히 이거 어디서 카피해가지고 그냥 번역만 했을 텐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 갖고 왔을까가 굉장히 이제 궁금했던 거죠. 물론 이제 개 중에는 한국에 맞게끔 이제 수정한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뼈대는 분명히 외국의 어떤 스펙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라는 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딱 드는 생각이, 아, 이것도 어디서 이제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번역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이 5번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건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아, 그러면은 나는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디테일한 자료, 이런 레퍼런스를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겠다. 왜냐면 저도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 외국의 어떤 스펙을 보고 공부하고, 아, 그대로 설계를 하는구나 라는 걸 말씀해 드리는 거지, 이게 말하는 게 이 닉 머리에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것도 어디서 베꼈을 텐데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을 뒤져봤어요. 뒤져보다 보니까 뭐 100%는 아닌데 요거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은 게 요게 이제 스펙이에요. 여기 보면 아이솔레이션 밸브 항목에 블락 밸브 are normally not installed. 그러니까 차단 밸브죠. 블락 밸브는 PSV 그 릴리프 디바이스의 인넷과 아웃렛에 설치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exception, 뭘 제외하고, 어떤 제외냐? PSV가 2개, 듀얼, 스페어드 PSV가 한 베셀에 달려 있을 때, spare vessel with a PSV, 이렇게, 그러니까 베셀이 스페어가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PSV가 인패럴렐 하게 달려있는 경우에, 또 서멀 릴리프 밸브가 파이핑에 달려있는 경우에, 그리고 블락 밸브가 클라이언트에 의해 요청이 되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요거를 좀 약간 번역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많으니까. 이게 이 법규에 마지막에 어디 레퍼런스에서 갖고 왔다라는 게 표시가 돼 있나요? 돼 있겠죠? 어쨌든 요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나마 그나마 비슷한데, 이제 잡설이 길었는데 설명을 하자면, 요러한 경우에는 이게 아이솔레이션 밸브가 있어도 된대. 이 열팽창 안전 밸브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설계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런 수주를 해가지고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페어 이퀴먼트, 스페어 PSV. 이거를 2개, 하나는 듀티고 하나는 스탠바이로 설치할 것인가 안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필라소피가 있습니다. 이게 스페어링 필라소피라고 하는데, 이거를 먼저 찬찬 읽어봐야 돼요. 왜냐, 이거 다 돈이거든요. 보통은 이 한 베셀에 PSV를 2개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스페어링 필라소피에서. 하나는 이제 하나는 운전 듀티고 하나는 스페어예요. 그래서 요 PSV가 문제가 있거나 메인터넌스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인스펙션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요것이 이제 메인터넌스가 돼야 될 때, 뭐 3웨이 밸브로 해가지고 요 길로 열어가지고 요거를 띄어내는 동안에도 베셀이 프로텍션이 되게끔, 그리고 셧다운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어링의 주 목적은 뭐냐면, 메인터넌스 때 이 플랜트를 전체를 셧다운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설계하는 입장에서 안전도 중요하지만 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안전이
어떠한 설명이라든지 담보가 된다면 무조건 그 스페어 예비 이퀴먼트들을 빼고 싶은 거야. 저는 이렇게 이거를 하나 달면 좋을 걸 두 개 달면은 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을 지키고 플랜트의 셧다운을 자주 안 하는 이런 오퍼레이팅 필로소피에 따라서 스페어링 필로소피를 잘 간주를 해야 돼요. PSV 같은 경우는 스페어링도 그 사이트에 인스톨레이션 하는 경우가 있고 웨어하우스에다가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인스톨드 된 스페어 PSV를 요구를 해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PSV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 이퀴먼트가 스페어가 하나가 더 있을 때는 굳이 PSV를 두 개 달 필요가 없는 거야. 만약에 멍청하게 여기에 그 베셀이 100%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스페어인 거죠.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PSV를 두 개를 단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돈 낭비죠. 왜? 이 PSV가 문제가 있을 때는 요 아이솔레이션 밸브를 잠금으로 떼서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PSV가 4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스페어링 필로소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거부터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스펙을 또 볼게요. 스펙을 또 보면은 요거는 다른 스펙이고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스펙을 또 갖고 왔어요. 요건 다른 스펙이야. 여기서 보면 TERV는 Thermal Relief 밸브예요. 그 열팽창 밸브를 말하는 거예요. 열팽창 밸브 같은 경우에는 a single relief valve with upstream and downstream isolation valve may be provided. 예? 이거 뭐야?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다른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의 스페어링 필로소피를 갖고 온 거예요. PSV 이제 리퀴드 서멀 익스펜션인 경우에는 스페어가 필요 없대. 예? 근데 이게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PSV가 그 목적이 서멀 익스펜션 케이스인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무슨 소리야?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스펙대로 이게 서멀 릴리프는 두 개가 필요 없대. 하나만 있으면 된대. 예?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서멀 릴리프 밸브는 싱글 릴리프 밸브 with upstream, downstream isolation 밸브. 다운스트림이랑 업스트림에 밸브를 또 제공하래.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이 PSV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떼어내도 운전을 하겠다는 거야. 예?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문제가 있어가지고 떼어내고 아이솔레이션 밸브를 잠갔어. 그때 여기서 열팽창 일어나면 이거 폭발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눈 감아 주겠다는 거예요. 왜 눈 감아 주겠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밸브가 없다고 쳐봐요. 만약에 여기서 이 법규에서 이거를 허용을 안 한대. 서멀 릴리프 밸브는 하나만 설치하는데 아이솔레이션 밸브도 달지 말래. 그때의 경우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라인이 있고 아이솔레이션 밸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PSV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근데 만약에 아이솔레이션 밸브를 이것도 달지 않게 하고 그 스페어 밸브도 없어. 예? 스페어 밸브도 없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이 밸브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떼어내야 되잖아요. 예? 떼어내면 어떻게 여기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유체가. 응? 그러니까 뭐 여기를 잠그거나 해야 되겠죠. 여기를 잠그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 플랜트를 셧다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서멀 릴리프 밸브는 굉장히 이제 작아요. 밸브 사이즈가 1D2 이거나 그 4분의 3인치 굉장히 작습니다. 곱하기 1인치 이렇게 하거나 1 곱하기 1이거나 굉장히 작아요. 이 작은 PSV 하나 때문에 전체 플랜트를 셧다운 시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법규는 그냥 안전만 해서 모르겠지만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 오퍼레이팅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실무적으로 싸우는 부서가 어디냐면은 특히나 이제 현장 가면은 세이프티 팀이랑 이제 그 공사팀이랑
악유가 있어요. 왜? 세이프티 팀은 야 이거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거 제대로 갖춰놓고 다 지금 작업 중단한 상태에서 안전 뭐 다 주변을 정리하고 뭘 설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전을 너무 따지자 보면은 이 공기가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퀄리티 팀이랑 어떤 프로젝트 팀이랑 또 악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퀄리티 팀은 야 퀄리티를 지켜, 인스펙션 제대로 하고 뭐해, 그럼 퀄리티를 제대로 지키다 보면은 프로젝트 팀에서는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악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처럼 설계할 때도 안전을 지켜야 되겠지만 오퍼레이팅을 말도 안 되는 그 오퍼레이팅 필로소피를 해야 돼. 이 안전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디스커션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스페어도 그 스페어 PSV 없어도 된대. 예? 그 대신에 여기다 아이솔레이션 밸브를 달지 말래 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차라리 스페어 PSV 다는 게 낫지. 예? 왜냐면 이 조그만 밸브 때문에 전체 그 플랜트를 셧다운 시켜야 되잖아요.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허용해주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 TSV라고 할게요. Thermal Relief Valve는 TSV는 스페어가 없어도 된대. 한 개만 설치하면 된대. 이거를 허용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TSV는 인넷에다가 아이솔레이션 밸브 설치해도 돼. 인넷이랑 아웃넷이랑 설치해도 돼. 이 두 가지를 허용을 해준 거죠. 이 두 가지를 허용을 해준 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PSV가 문제가 있을 때, 여기 아이솔레이션 밸브를 잠그고 요 PSV를 띄고 요거를 운전해도 눈 감아 주겠다는 거예요. 왜 눈을 감아 주느냐? 일단 볼게요. 이 Thermal Expansion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발생을 하냐? 요 밸브가 잠긴 상태에서 뭐 햇빛이 쬐다든가, 왜냐면 지금 볼륨이 딱 막혀 있잖아요. 이 볼륨이 딱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 솔라 라디에이션이 이제 쬐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볼륨이 커지니까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밸브가 잠겨야 돼. 예? 근데 이제 보통 평상시 오퍼레이팅 시에는 이 밸브가 잠기지 않겠죠. 그 얘기는 뭐야? Thermal Expansion이 노멀 오퍼레이션 때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Thermal Expansion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은 이 부분을 메인터넌스 하려고 요 밸브를 잠그고 여기를 드레인 시켜야 되는데 드레인 안 시키고 어디 밥 먹으러 가. 근데 그때 마침 한여름에 태양이 쫙쫙 내리쬐이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익스펜션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노멀인 경우에는 익스펜션이 발생을 안 해요. 항상 이렇게 가둬줘야 돼요. 이 리퀴드가 가둬줘야지 익스펜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빼고 여기를 메인터넌스 안 하고 항상 오퍼레이팅 시킨다면은 서멀 익스펜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눈 감아 줄만 하다. 너무 스트릭트하게 안 하도 이 두 가지를 허용하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이제 서멀 익스펜션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때냐? 이 메인터넌스 할 때의 경우죠. 그러니까 노멀 오퍼레이팅 시도 아니야.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고, 메인터넌스 하는 도중에 또 메인터넌스 필로소피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솔레이션 한 다음에 무조건 드레인 벤트를 시켜야 되는데 드레인 벤트를 안 시키고 그거를 유지해 두고, 마침 그때 여름이고 마침 그때 대낮이고 마침 그때 햇빛이 내리쬐고, 이러한 수많은 이런 경우의 수를 해보면은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확률이 굉장히 낮다. 또 한 가지,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 서멀 익스펜션의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또 어떠한 조건이 이제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나오죠. 이거는 다른 스펙이에요. Single Relief Valve with Upstream and Downstream Isolation Valve. 그러니까 하나의 Thermal Relief Valve 그리고 인넷과 아웃넷의 차단 밸브를 갖고 있는데, 대신에 Strict Procedure Control should be 그러니까 철저한 프로시저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프로시저요? 그 릴리프 밸브가 아웃 오브 서비스, 메인터넌스 되고 있는 동안에 그 보호되는 라인이 셧인,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어떤 그
뭐죠? 메인터넌스 그 계획을 딱 짜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릴리프 밸브를 띄어낼 거야. 그러면 절대 이 밸브를 뭐 잠가둬서는 안 돼. 뭐 이제 그런 프로시저를 만들겠죠. 만약에 이 TSV가 문제가 있어. 그럼 이걸 띄어내. 띄어낸다는 건 이 파이프가 보호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밸브에다가 뭐 자물쇠를 걸어놔가지고 락 오픈으로 항상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뭐 사인을 붙여. 이 밸브는 절대 잠가서는 안 된다. 왜? 이 밸브가 지금 메인터넌스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시저를 정확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프로시저를 정확하게 하는 경우에 이제 인넷 밸브가 허용이 되고 그리고 이 TSV는 스페어가 없어도 된다라는 조항이 거의 대부분의 스펙이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서 보면 이그젬플 보면은 여기에 인넷에 없습니다. 예? 인넷에 왜 없겠어요? 이 스페어가 있으니까. 예? 스페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스페어가 없이 인넷에 밸브가 없다라는 거는 이 밸브가 지금 여기 이퀴먼트를 보호하는데 이걸 빼버리면 이거 아작 나겠죠. 근데 이게 스페어 밸브가 없는 거는 이 이퀴먼트, 이 히트 익스체인저가 스페어가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밸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밸브만 땡 띄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 자체를 다 셧다운 시키는 거예요. 요거를 셧다운 시키고 여기 밸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운전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게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뭐냐? 서멀 릴리프 이거는 굉장히 일어나는데 확률이 적고 그리고 그 프로시저를 잘 해야 된다. 이러한 프로시저를 잘 한다는 어떤 그 설계적인 매뉴얼에다가 오퍼레이팅 매뉴얼에 쓴다든가 하면은 이게 허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카피해온 거다. 이거 봐봐요. 이거 외국에서 다 카피해온 거예요. 왜? 우리 뭐 50년 전까지만 유교까지만 해도 이 플랜트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해외는 그때부터 다 이런 스펙을 만들어 놓고 공장을 짓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스스로 만들었겠습니까? 다 카피했어요. 다 카피했고 지금도 기술력이 없고 그래서 다 해외 유명 EPC라든지 엔드유저 따라가기 급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글로 돼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별로 신용을 안 하고 이거를 쓴 사람이 어디서 카피해 왔을까? 그게 이제 스타팅 포인트예요. 저는 요거 어디서 카피해 왔겠지 하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영어로 된 자료를 다 이제 보면은 다 이렇게 비슷하게 있어요. 이걸 다 카피해 온 거죠. 또 하나 특이한 건 아니고 좀 제너럴한 걸 말하자면 이제 토탈이라는 회사 있죠. 토탈이라는 회사의 스펙을 보면은 어떤 이런 뱃셀이 있어요. 뱃셀에 이제 PSV가 달리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때요? 보통은 스페어가 더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토탈 스펙에 뭐라고 돼 있냐면 스페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설치된 스페어가 필요가 없대. 어느 때? 이 지금 PSV가 오직 only fire, 불에 대한 케이스일 경우에는 여기 설치되어 있는 PSV가 필요 없이 하나만 현장에다가 설치해도 된대요. 단 스페어 PSV를 그 창고에다가 두어야 된다. PSV를 창고에다 두어야 된다. 여기다가 달 필요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PSV를 달면 어때요? 이 아이솔레이션 밸브를 달아야 되잖아. 그럼 이 아이솔레이션 밸브 돈이란 말이에요. 저한테는 돈이에요. 이게 뭐 단돈 10만원 하더라도 이게 돈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 이 라인도 아낄 수 있죠. 이 밸브도 아낄 수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플랫폼도 아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좋은 스펙이야. 옵티마이즈 하게. 그래서 저는 이 토탈을 좋아해요. 그거를 왜 허용하냐? 이 파이어 케이스라는 경우가 파이어가 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낮다라는 거야. 이 불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PSV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띄어내. PSV를 여기 밸브가 있거든요. 이 PSV를 띄어내고 이 PSV 웨어하우스에 있는 거를 교체 껴. 그럼 이거를 띄어내고 이 창고에 있는 PSV를 끼는데 뭐 오래 걸려봤자 5시간, 5hours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5hours 안에는 불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굳이 인스톨드 된
스페어 PSV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눈 감아주는 거죠. 야, 5시간 안에 이 불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본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여기 만약에 스페어가 이렇게 PSV가 스페어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만약에 메인터넌스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뭐 이걸로 옮기는데 밸브만 여기 이 스페어 밸브 있는 데를 열고 요걸 닫으면 되죠. 그러니까 뭐 한 10초도 안 걸리는 거죠. 바꾸는데. 그러면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겠지만 이 전체 플랜트를 셧다운 안 하고.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파이어 케이스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한 뭐 5 hours 뭐 이 정도는 요 이퀴먼트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도 그걸 눈 감아 주겠다, 허용하겠다라는 스펙도 있는 거죠. 토탈 스펙에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사설이 길고 설명이 좀 우왕좌왕했는데요.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